기계가 멈춘 건 새벽 2시였다. 경보음이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반장 없이 홀로 야간 당직을 서던 28살 신입 기사는 새파랗게 질려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미 이 공장을 떠난 사람의 것이었다. 한도윤, 61세, 32년 근속설비 총괄 반장. 정년 2달을 남기고 구조조정이라는 2글자 앞에 쓸쓸히 짐을 쌌던 그 사람. 회사는 그를 필요 없다 했다. 데이터 시대에 감에 의존하는 방식은 구식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 수억 원짜리 자동화 라인 전체가 멈춰서 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그가 들고 나간 낡은 USB 하나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도윤은 196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5 남매 중 셋째. 형편이 어려워 대학 대신 공업고등학교를 택했고 졸업 직후 22살의 나이로 지금 이 공장의 전신인 대양기계제작소에 입사했다. 처음엔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다. 기름때 가득한 작업복을 입고 선반 옆에 쭈그려 앉아 베테랑 기사들이 손 쓰는 법을 눈으로 외웠다. 밥 먹는 시간에도 메모를 놓지 않았다. 야근이 잦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그는 팀 내 최고 기술자가 되어 있었다. 32년이 흐르는 동안 공장은 3번 이름이 바뀌었다. 외환위기 때 해외에 팔렸고 다시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흡수됐다. 반장들이 오고 갔고 공장장도 6번이나 교체됐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를 지켰다. 조용히 묵묵히. 그의 별명은 사전이었다. 어떤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도 어떤 부품이 말썽을 부려도 도윤 반장 앞에 가져가면 답이 나왔다. 기계의 역사를 외우고 있었고 각 라인마다 미세하게 다른 진동 패턴을 손바닥으로 짚어낼 수 있었다. 아내 박순애는 남편보다 2살 아래였다. 결혼한 지 34년. 처음엔 공장 식당에서 일하다가 아이 2을 낳고 나서부터는 집을 지켰다. 큰아들 재현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명절마다 내려와서는 아버지도 이제 좀 쉬세요라고 했지만 퇴근 후 도윤이 다시 노트를 펼치는 걸 보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딸 지수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아빠 손이 너무 거칠어라며 핸드크림을 사다 주던 아이였다. 도윤은 가족에게 말이 없었다.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밥 먹고 노트를 꺼내 그날 기계에서 발견한 이상 징후를 기록했다. 아내 순애는 그걸 지켜보며 가끔 쓸쓸한 눈빛을 지었지만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다. 당신은 집보다 공장이 집이에요. 한 번은 그렇게 말했다. 도윤은 그러게라고만 했다. 봄이 오던 3월의 어느 월요일 본사에서 임원 2명이 내려왔다. 회의실에 전 직원이 불려갔다. 발표는 짧았다. 이번 스마트 자동화 전환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력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분들께는 개별 통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개별 면담실로 불려갔다. 35살의 신임 공장장 유상현이 앉아 있었다. 미국 유학파,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이 공장에 부임한 지 3달 된 사람. 반장님 이번에 조기퇴직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정년이 2달 남으셨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AI 자동화 전환을 진행하면서 현장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방식은 구식이에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퇴직 처리 마지막 날. 도윤은 32년을 보낸 개인 사물함을 열었다. 안전화, 작업 장갑, 낡은 메모지 묶음,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USB 하나. 그는 USB를 집어들었다. 잠깐 멈췄다. 32년치 기억이 그 손바닥 크기 안에 들어 있었다. 15년을 밤마다 정리한 세팅각, 기계별 보정 데이터, 라인마다 다른 환경 수치, 그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것들. 회사 서버에는 공식 매뉴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초기 납품 당시의 기준이었다. 실제 공장 환경에 맞게 수정되고 조정된 수치는 오직 이 USB 안에만 있었다. 도윤은 잠시 USB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에 넣었다. 그때 아무도 그 USB를 주목하지 않았다. 젊은 공장장도 본사 임원도 옆을 지나치던 후배 기사들도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아직은.
고요한 퇴장. 한도윤이 공장 정문을 나서는 날 하늘은 맑았다. 선선한 봄바람이 불었고 공장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아무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아내 순애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다. 도윤은 차 문을 닫으며 창문을 내렸다. 점심은 먹었어요? 이제 천천히 쉬어요. 당신. 도윤은 대답 없이 시동을 켰다. 순애가 뒤에서 작게 손을 흔들었다. 백미러에 그녀의 모습이 작아지다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오래된 습관대로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가 닫았다. 더 이상 기록할 기계가 없었다. 3일 후 설비 오작동.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 2시 공장 자동화 라인 시구역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외국산 CNC 장비에서 에러코드 E-3871이 떴다. 야간 당직 신입 기사 이철주는 납품처 매뉴얼을 뒤졌지만 해당 코드가 없었다. 새벽 3시 라인 전체 가동 중단. 새벽 4시 공장장 유상현 긴급 출근. 새벽 5시 본사 스마트 팩토리 기술팀 화상회의. 이 에러코드는 표준 매뉴얼에 없습니다. 해당 기계 납품사인 독일 본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본사 연락까지는 최소 6시간. 하루 생산분 손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베테랑들의 증언. 공장에 20년 넘게 일한 선임 기사 박성태가 유상현 공장장 앞에 섰다. 공장장님, 저 에러는 사실 3년 전에도 한 번 났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윤 반장님이 해결했습니다. 공식 매뉴얼 아니고요. 반장님이 독일 기사한테 직접 배운 방식으로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상현이 서버를 뒤졌다. 공식 매뉴얼, 작업일지, 기술 보고서. 어디에도 그 수치가 없었다. 반장님 개인 자료에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기사 최명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방 들고 나가시는 거 봤거든요. 유상현의 얼굴이 굳었다. 손실의 규모. 첫째 날 라인 C 전체 정지. 예상 생산 손실 2억 3천만 원. 둘째 날 에러 원인 미파. 임시 복구 시도 3차례 실패. 라인 D에도 연쇄 영향. 셋째 날 독일 본사 기술진 현지 출장 요청. 최소 2주 소요 예상. 납품 일정 지연 통보 시작. 유상현은 보고서를 들고 임원 회의에 들어갔다가 창백해진 얼굴로 나왔다. 납품처 계약 위약금까지 합치면 손실이 10배를 넘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새벽 6시 도윤의 집 앞. 인터폰이 울렸다. 새벽 6시 10분.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다. 32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난 몸은 퇴직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끓이던 중이었다. 문을 열자 유상현 공장장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본사 제조본부장 강민석 상무.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새벽에. 반장님 죄송합니다. 공장에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순애가 부엌에서 나왔다가 멈칫했다. 남편 눈빛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협상.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유상현이 태블릿을 꺼내 에러 화면을 보여줬다. 도윤은 화면을 한번 봤다. E-3871. 온도 보정 오류입니다. 국내 여름 습도와 외국 기준 수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회사 서버에는 없는 수치입니다. 강 상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건 말씀하십시오, 반장님. 어떻게든 맞추겠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전 이미 퇴직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잠깐 오는 게 조건이면 거절합니다. 침묵. 기술 고문으로 정식 위촉하겠습니다. 처우는 반장 시절 급여 이상으로. 도윤은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반전 도윤의 진짜 요구.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32년 동안 현장에서 가르친 후배가 셋 있습니다. 박성태, 최명훈, 이정훈. 이 친구들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 때 계약 해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유상현의 눈이 흔들렸다. 이 셋 정규직 전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갑니다. 그건 인사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손실이 또 2억이겠네요. 강 상무가 유상현을 봤다. 유상현이 핸드폰을 들었다. 새벽 6시 50분 인사팀장이 깨어났다. 공장으로. 오전 9시 도윤이 다시 공장 정문을 들어섰다. 3일 만이었다. 작업복은 없었다. 깨끗한 점퍼 차림이었다. 하지만 손에는 낡은 검은 USB가 들려 있었다. 라인 앞에 서자 기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박성태가 달려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반장님. 울긴. 보여줘봐. 도윤은 콘솔 앞에 섰다. 에러 화면을 보고 라인 옆 기계 외벽을 손으로 한번 두드렸다.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USB를 꽂았다. 15년의 데이터. 화면에 파일 목록이 펼쳐졌다. 유상현이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다. F3- 라인 온도 보정 2009년 2월 24일. 시구 역습도 별설비 각 계절 변동표. 납품처 별 맞춤 세팅 최종 2023. 기계별 진동 패턴 이상 징후 DB. 이 코드 B 공식 처리 이력 통합본. 유상현의 입이 벌어졌다. 이게 다 뭡니까? 15년 동안 밤마다 정리한 겁니다. 회사가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었다. 시구역 온도 보정 탭. 2021년 여름 항목. 해당 에러 코드 옆에 손으로 직접 기입한 메모가 있었다. 독일 현지 기준 2.3C 오프셋 필요. 국내 습도 60% 초과 시 추가 -0.7 보정. 세팅 순서 중요 반드시 냉각팬 선행 가동 후 본 설정 입력. 이거 공식 매뉴얼에 왜 없습니까? 독일 본사도 몰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름마다 오류 나는 거 직접 추적해서 찾아낸 겁니다. 유상현이 뒤로 물러섰다. 강 상무가 USB 화면을 찍기 시작했다. 라인이 다시 돌아갔다. 도윤은 말없이 수치를 입력했다. 냉각팬을 먼저 가동했다. 3분 대기. 그리고 본 세팅값 입력. 라인이 웅웅거렸다. 경보음이 꺼졌다. 초록 점등이 하나 둘 셋 12개의 초록 불이 켜졌다. 라인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몇 명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성태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유상현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상무가 그의 팔을 잡았다. 공장장님 고개 숙이십시오. 도윤의 말. 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공장장이 고개를 숙이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도윤은 USB를 뽑았다. 강 상무에게 건넸다. 이건 이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십시오. 공식 문서로. 감사합니다, 반장님. 도윤이 돌아서려 할 때 유상현이 막았다. 반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이 구식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릴 뿐이지. 그리고 걸어 나갔다. 라인 전체의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환하게 빛났다. 기술 고문의 첫날. 기술 고문 위촉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건 이틀 후였다. 박성태, 최명훈, 이정훈 3명의 정규직 전환 발령도 같은 날 났다. 도윤은 따로 사무실을 받지 않았다. 라인 옆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다. 매일 오전 2시간 후배들에게 USB 파일을 하나씩 풀어 설명했다. 그것이 곧 이 공장의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도윤이 후배 최명훈을 불렀다. 명훈아, 이 파일 중에 내가 정리한 것도 있다. 알고 있냐? 예? 제가요? 도윤이 파일 하나를 열었다. F라인 주말 특이 진동 2019. 2019년에 네가 주말 당직 서면서 써서 나한테 준 메모 있잖냐. 내가 그거 정리해서 넣어뒀다. 최명훈이 멍하니 화면을 봤다. 반장님 저는 그냥 끼적인 거였는데요. 현장에서 끼적인 게 기술이야. 내 이름 넣어라. 공동 작성자로. 최명훈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애의 전화. 그날 저녁 아내 순애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도 늦어요? 조금. 밥은? 먹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보, 당신 퇴직하던 날 가방 들고 나올 때 나 창문으로 봤는데요. 응.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 목소리는 다르네요.
도윤은 라인을 바라봤다.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뭐가 다른데? 가벼워요. 오랜만에. 납품처 회장의 방문. 한 달 뒤 뜻밖의 손님이 공장을 찾아왔다. 이 공장 최대 납품처인 화성전자 오세훈 회장. 유상현이 긴장한 얼굴로 회장을 안내하는데 오 회장은 라인을 둘러보다가 한도윤 앞에서 멈칫했다. 혹시 도윤 씨 아닙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유상현이 눈을 깜빡였다. 오 회장이 웃었다. 이 친구가 제 스승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 공장 신입 기사였을 때 선반 잡는 법부터 나사 조이는 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 없었으면 저도 없습니다. 유상현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강 상무가 천장을 쳐다봤다. 도윤은 그냥 웃었다. 조용히 짧게. 마지막 장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도윤은 매일 아침 공장에 나왔다. 기사들을 가르쳤고 USB 데이터를 함께 정리했고 가끔은 혼자 라인 옆에 서서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저녁 막차 타기 전에 잠깐 혼자 남은 시간이 있었다. 도윤은 라인 끝 의자에 앉아 빈 공장을 바라봤다. 퇴근한 기사들이 남긴 작업복들이 걸려 있었다. 기름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낡은 작업대.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기술은 기록이 아니다. 기억이다. 기억은 사람 안에 있다. 사람을 버리면 기억도 사라진다. 그걸 회사는 너무 늦게 알았다. 도윤은 노트를 덮고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불을 껐다. 기계들이 조용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며 집으로 갔다.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릴 뿐이지.